인천의 도시 이야기를 해주실 시원시원한 우리 마경남 박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경영연구소 마경남 부평센터장님, 센터장님보다는 박사님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경남입니다. 네, 그 목소리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성대 결절 걸렸어요. 네네. 예, 상상하시는 것처럼 노래방 때문은 아닙니다. 걱정. 우리 겨울만 되면 네, 건조해서 그런지 성대 결절이 생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 KU를 좀 네. 제가 빨리 나시도록 네. 좀 빌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처녀 때 몸매라서 네, 조금만 네. 노력하면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도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오실 때마다 인천의 아름다운 도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네. 또 도시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지금 가장 인천에서 뜨거운 소식은 네네. 사실 경인고속도로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경인고속도로의 지화. 그렇죠. 소문은 엄청 많았잖아요. 오래전부터. 네네. 그 지상에 있는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라는 소문이 엄청 많이 났는데 네. 최근에 지하화된다. 예타 통과됐다라는 네네. 현수막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경인고속도로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돼서 오늘 한번 말해볼까 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생활 환경들이 이렇게 단절이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네.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동떨어진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동안의 이 통행료만 갖고도 네. 이미 본전을 다 뽑았다 그렇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네. 고속도로인데 혹시 몇 년도에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는지는 아시나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연도 같은 걸 얘기할 때 항상 저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도를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생태 나이를 보면 쫀쫀하잖아요. 네네. 예, 제가 77년생인데 네. 1967년 3월 24일 날 착공했고 1968년 12월 21일 날 개통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더 훨씬 많네요, 고속도로가. 그렇죠. 네네. 딱 그런데 봐도 그래 보이지 않나요? 네네. 아니, 그런데 고속도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네.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네. 뭐 그 당시였다면 67년도였다면 네네.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뭐 기공식, 준공식이 개통식이 대단한 이벤트였었을 것 같은데 엄청났을 거라는 생각이 네, 있어서 무슨 학생 동호는 뻔히 됐을 것 같고 당연하죠. 그죠? 네. 예. 아마 예전에 제가 이런 고속도로라는 거를 가지고 기록화된 영상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대단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고속도로라는 영상물을 찾아봐도 네네. 산업의 발전이 바로 이런 고속도로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이 그럼요. 촉발되기 때문에 네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방공 영화처럼 네. 보여지더라고요. 그 그래서 당시에 뭐 그러면 기공식, 착공식 할 때 학생 동원해 갖고 막 태극기 흔들고 난리 뭐 났던데요.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러지 네.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 꽃가루 뿌리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그 성남동 이쪽을 예전에는 개건로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저 어렸을 적에 이 고속도로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주안으로 이렇게 쭉 돌아다니던 길이 어느 날 그 고속도로 때문에 그 고속도로 옆길이 생기면서 굉장히 빨리 갔던 기억을 제가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네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고속도로의 구간을 보면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구간을 보면
1시간 거리의 교통이 그 고속도로로 인해서 18분 거리가 된다라는 네. 목적으로 생긴 게 경인고속도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거든요. 그럼요. 하루 원데이 생활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물류라는 게 그 스피드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어서 하루 안에 왕복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인천은 항만 시설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네, 네. 서울 끝에서 만들어진 물류가 인천 항만으로 오고 외국에서 가져온 물류를 받아서 네. 원재료가 바로 서울로 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인고속도로 인해서 산업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산업의 신세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경인고속도로로 촉발됐다라는 근데 그 생각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어려웠었죠. 많이 어려웠었죠. 네. 그리고 그 경인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의지로 다 아유, 그럼요. 실행이 된 건데 그 일화 같은 게 참 많죠. 그렇죠. 경인고속도로도 무슨 일화 같은 게 있습니까? 많죠.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인고속도로를 착공하기 위해서 사실 그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그 국가적 난제들의 조건들을 가볍게 넘기면서 돈을 끌어당겼어요. 네. 근데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기록화된 것들이 검증되지 않는 기록화들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예민한 부분이어서 음. 제가 여기서 차마 음, 야설이라 말씀드릴 수는 그렇죠. 없는데요. 그래 타더라 뭐 예. 이런 얘기들. 이걸 말하면 제가 끌려갈 수 있어서 저 아직도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네, 네, 엄마여서.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정적인 이제 시각들은 뭐 고속도로가 생기면 돈 많은 사람들만 뭐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럼요. 자동차 보유 수가 그렇게 많지 늘어날 않은 수도 있죠. 그 시절이니까. 산업도 자동차 산업 네네네. 육성 막 이런 것도 뭐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흔치 않던 시절에 고속도로를 뚫어 놓으면 과연 누가 다니겠느냐. 그렇죠. 돈 많은 사람만 이용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비방하는 시선은 당연히 있었겠죠. 네네. 예. 그리고 뭐 일설에는 뭐 독일을 다녀오신 독일의 그 아우토반을 보고 온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고속도로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상당히. 막 스피드에 막 내가 달리고 싶다 막 네, 이래서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선구자의 역할은 당연히 필요하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경인고속도로 지금 그렇게 아우토반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네. 출퇴근 시간에 경인고속도로 항상 집중 정체구역이 맞아요. 되잖아요. 네. 지금 그나마 지하로 뚫어놔서 여의도까지 지하로 갈 수 있는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로 가는 한쪽 구역이 생겨서 네. 그나마 덜 정체구역이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청라까지 네. 지하로 이렇게 소통이 되면 네. 직선화. 네, 네. 부천 지역도 이제 서로 네. 단절이 됐던 도시가 연결도 될 거고. 네. 특히 또 이 서구 지역도 이 네. 단절된 부분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런 것도 다 완화가 되고 그럴 텐데 우리 그 박사님이 갖고 오신 자료 네. 본인은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오시고도 이제 잊어버려서 말씀을 지금 못 하시는데 네. 이런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그 당시 경제 상황이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150달러였고 네. 또 도로 보급률은 8%였다. 그럼요. 또 서울에도 도로가 별로 없어서 옛날 사진을 보면 도로를 깐다고 하면 동네 여인들이 나와서 흙을 나르던 모습들이 보였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당시 자동차 보유 대수가 6만 대밖에 안 됐다. 그렇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굉장히 그 반대 의견이 많았었다.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네. 예. 그런 자료를 지금 박사님이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료를 드렸던 거는 사실 그런 우려의 말들이 많았다. 네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실상이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보면 네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게 아니라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어느 순간 팍 올라가는 형태였잖아요. 네, 그게 고속도로가 큰 역할을 당연합니다. 했죠. 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팍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속도로라는 것이 생김으로써 네. 물류 산업 자체가 엄청 팍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우려들이 일순간 사라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들의 우려가 기우였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인고속도로 얘기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일단은 인천항을 통해서 많은 그 수입품 또 수출품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운송하던 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운송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굉장히 단축됐죠. 짧아졌다는 것. 네. 네, 그래서 이제 산업 발전이 더 확실하게 일어섰다는 네. 그런 아까 점. 전자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서울까지 18분 정도의 거리.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 때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미난 이야기들이. 아이, 무슨 그럼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미대 나온 사람들은 설계도를 그렸고 네. 뭐 길이에 얼지 않게 뭐 비닐 포장을 덮었다. 장비가 부족해서 소달구지로 흙을 갖다 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사실입니까? 정말요. 네네. 왜냐면 우리는 그때 당시 고속도로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군이 없는 거예요. 신사업이잖아요. 네. 그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외국에서 기술을 가져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투자를 하고 그거를 해서 할 수 있는 디렉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다들 투입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들이 뭐 새마을 운동을 알아서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까? 잘 살아보자는 의지로 했던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군인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인들이 직접 네. 일도 하셨고 현장에 감독도. 나와서 직접적으로 네. 돌도 이렇게 추스리고 네. 이런 작업들, 개량화 작업들을 많이 했다고 네. 사료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군인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애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도 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경인고속도로 우리 인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아주 커다란 그렇죠. 이바지가 됐는데 이 그렇게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이게 직선이 되질 않고 굉장히 이렇게 빙 돌아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숭이동 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토지근고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인천항까지 가게 돼 있었는데 네. 일설에는 네.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이게 원래는 선인재단 가운데로 이렇게 관통되게끔 길이 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선인재단을 운영하시던 그 예비역 군 장성이시잖아요. 네. 선인재단 운영하시던 분이 그래서 뭐 이렇게 우회를 했다 이런 썰도 있었는데 그 얘기 혹시 아세요? 제가 어떻게 또 잡혀갈 수 있게 저 일부러 저 그렇게 난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근데 이제 제가 학자로서 네, 한 네. 말씀 드리자면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토지를 개발하고 도로를 만듦에 있어서 그 지역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토지를 수용하기 있어서는 적정 가용가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가용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살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지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지가 우선순위로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선인재단이 있는 그 지역은 그 수용가가 수락되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수락이 먼저 되는 위치로 이렇게 아마 가지 않았겠느냐. 잡혀가지 않는 선에서 네, 말씀드린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직선화가 추진이 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진은 경인고속도로가. 끊임없이 직선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는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속도로 자체가 도로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료 돼서 그냥 지도에서 쭉 긋고 싶은 게 고속도로인데 네. 그걸 왜 돌리겠어요? 그런 의도에서 직선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했었고 이번에도 그래서 직선화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번에는 그 인천시 도시재생 사업으로 교통 개선과 도시 개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큰 핵심 사업으로 네. 완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번에는 직선화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유는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 지역을
개발 촉진을 하겠다라는 네. 의도로 직선화 사업을 완전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선화가 되면 도시 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당연하죠. 그동안 단절돼 있던 것들이 그럼요.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직선화 사업의 꼭 목적은 인천공항, 청라경제자유구역, 네. 그다음에 수도권의 도로를 하나의 직선화로 연결을 이렇게 딱 시켜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도시의 도로를 통해서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딱 만들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좋은 핵심적인 인프라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도로가 생기고 도로의 주변에 대단히 주택 단지도 만들어지고 그 주변 시설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네. 핵심 앵커들이 생기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도시의 허브 공간도 생기게 되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생기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구도심에서 이제 도시계획으로서는 대단한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서 직선화 사업을 인천시에서 엄청 크게 음. 욕심내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지역을 제가 찾아봤더니 가정 오거리 주변 네. 28만 평 음. 아주 뜨겁습니다. 거기가 재개발도 되는 겁니까, 네. 같이? 그래서 가정 오거리 주변에서는 네네. 지금 직선화 사업 무조건 돼야 되고 네. 우리는 기대한다. 막 이러면서 그렇군요. 기대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이제 지하화가 되면 네, 이 지상에 있던 시설들은 도로를 좀 축소를 해서 네, 녹지공원 같은 것도 많이 네. 배려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주변이 사실은 그 녹지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진 않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녹지공간을 조금 네네네.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겠네요. 얼마나 달라질까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경인고속도로가 처음에는 4차선 도로만 생각했다가 그게 6차선, 편도 6차선이 되면 네. 지금 얼추 6차선이 또 됐거든요. 네. 그럼 편도예요. 편도 6차선. 그럼 다 토탈해 보면 6이 12. 네. 12차선이거든요. 네. 엄청난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공간을 만약에 녹지를 해도 엄청난 공원 공간이 그렇겠네요. 생길 거고 네. 그 공간에 주거 공간이 생겨도 음. 엄청나게 생길 거고 그렇죠. 네. 그 공간에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원 공간이 생긴다면 더 대단한 공간이 될 거거든요. 네. 상상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남북을 연결하는 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저는 사실 경인고속도로 옆에 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네네. 그래서 그냥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항상 거기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나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우리 집은 고속도로 비야 막 이러면서 그런 어린 네. 시절을 보냈는데 그 공간이 공원 녹지 공간이 되고 네. 주거 공간이 되고 한다면 너무나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렇겠네요. 공간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제 도시의 새로운 변모의 어떤 일조를 할 것 같은 생각도 그럼요.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로 그 단절됐던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럼요. 상당히 좋을 맞습니다. 것 같고. 네. 아무튼 그 후광 효과는 이제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하화되고 나면 녹지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그림 자체도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를 할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변을 보시면. 그럼요. 네네. 그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 지역에서 남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맹성구 국회의원님께서 네네. 지속적으로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수건 사업으로 진행하셨던 내용이고요. 네. 또 인천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을 다 합쳐서 무조건 하겠다. 그렇게 네.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네. 사실 그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10수년 전부터 말은 있었죠. 모든 선거 공약에는 지하 이게 네,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생겨서요.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공간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요. 네. 그 공간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들이 원하는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네, 네. 생길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네, 네. 오늘 그 인천도시경영연구소 마경남 부평센터장님, 마경남 박사님을 모시고 네.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추억의 얘기들 쭉 마련을 네. 해드렸는데
결국 마무리는 미래지향적인 그 희망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유, 네, 저야 고맙습니다. 항상 미래적입니다. 네, 네. 예전에 그 경인고속도로가 지금은 이제 교통 정체가 심하지만 네. 정말 그 고속도로 초창기에 생겼을 때는 또 다른 직업이 하나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총알 택시라고. 예,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서울과 인천이 예전에는 뭐 18분 만에 주파를 할 정도로 고속도로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네, 이제 인구의 증가, 차량의 증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고속도로 역할이 많이 줄었지만 네. 지화화가 되고 나면 또 다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 같은. 그렇죠? 미래형 총알 택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상화 지화되고 지상의 녹지 공간으로 변할 경인고속도로의 얘기를 우리 마경남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인천 도시 얘기 네, 네, 또 한번 좋은 얘기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